근해 분리를 써먹는 거를 이제 좀 헤매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알겠거니 하고 넘어갈 거거든. 안 되는 사람은 알아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극대극소가 나오는데, 최대 최소도 같이 갈 거거든요. 최대 최소, 증가 감소까지. 증가 감소를 더 적어내야겠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는 특징이 뭐였었지? 어떤 함수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었어? 증가하는 함수의 특징은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야 실수 전체에서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거야 라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겠네 라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가 이제 어떤 함수를 증가하는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냐면, x1, x2 이런 대소를 가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따라서 fx1이랑 fx2는 이런 증가 감소를 가져요 라고 써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x가 커질 때 y도 커져요가 되니까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얘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얘는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일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증가함수의 예시를 하나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하나를 잡아볼게. 그럼 내가 여기를 x1이라고 잡고 여기를 x2라고 잡으면 여기에 y좌표는 fx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y좌표는 fx2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좌변으로 넘겨줘도 상관없지 않아? 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야. 내가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x1 빼기 x2는 음수야. 그리고 fx1 빼기 fx2도 음수야. 맞죠?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을 생각해보면은 x2에서 x1을 뺐을 때 요 간격이 이제 x 증가량인 건데, 그 간격은 x2에서 x1을 뺀 거잖아. 그럼 요 상황에서는 x2에서 x1을 빼면 걔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되겠지. 얘가 지금 음수니까. 맞아? 자, 그럼 얘는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비율은 fx2에서 fx1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씩 곱해주면은 fx2 빼기 fx1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또 역시 음수가 되겠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다. 리미트 x가 델타 x를 0으로 보냈다 라고 하면 요 간격이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요 차이가 0으로 간다고 해도 얘네들의 부호는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든 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든 부호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요거를 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게 뭐 그냥 뭐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림을 보고 보셔도 되고, 증가나 감소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증가 또는 감소야. 얘처럼 증가하는 함수라면 얘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함수 또는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런 표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부호를 보시려고 하셔야 되고, 요 부호는 어디에 숨어 있지? 도함수에 숨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해? 물론 3차랑 4차는 그래프 개형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쉽게 풀어버리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미분을 한 다음에 0 되는 걸 찾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극대니 극소니 할 거란 말이야. 그 미분을 하는 일단 1차원적인 목표는 이거였던 거야. 나는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찾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식으로요? 만약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나 맨날 이 부호가 헷갈리더라. 마이너스면 되겠다. 뭐 이렇게 이따 쳐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리고 싶어? 물론 니네 바로 그릴 수는 있지,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수분해가 될 때 교점의 종류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그릴 수도 있었고,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해. 그리고 나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 왜 0 되는 값을 찾는 거야, 이것도? 뭔가를 할 때 그래도 목적 의식은 있어야 돼. 왜 0 되는 값을 찾는 거야? 0을 기준으로 함수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치? 0일 때 기준으로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거나 음수였다가 양수가 될 때 딱 0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0 되는 값을 찾고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미적분하는 사람들도 이거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수트는 이거 몰라도 사실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에 지장이 크게 없거든. 근데 미적분하는 경우에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거나 조금 뭔가 버벅인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잘 보시고. 자, 여튼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봤더니 액마 3에 액불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부호가 바뀔 것 같은 거야. 근데 확인해봤더니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 뭔진 몰라. 근데 증가는 할 거야. 계속. 이 왼쪽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겠지. 여기는 뭐 할 거야? 감소는 하겠죠.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뭐 할까? 증가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의 부호를 보기 위해 0 되는 값을 찾고 있는 거고 걔를 찾은 다음에 부호 따져서 증가감소만 쫓아가 주시면 어지간한 다음 함수는 다 해결은 되더라요 썼어. 자, 그러면 극대극소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고 3차랑 4차 모두 그릴 수가 있었는데 보다시피 이 2차 함수에서 요놈의 근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가 뭐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야. 맞지? 우리가 정의 자체는 임의의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임의의 모든 그러니까 어떤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고놈이 제일 커요 라고 하면 거기가 극대고 그 구간 내에서 고놈이 제일 작아요 라고 하면 거기가 극소란 말이야. 그럼 요 임의의 구간에서 요 지점 어딘가에서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거였고 얘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극소가 되는 거였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위치는 결국 요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가 2차 함수랑도 연결돼서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거 하나 이따가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극대랑 극소가 뭔지는 알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극대와 극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어떤 게 있어? 내가 쓰면은 한 어느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봐. 극대와 극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었지? 이런 것처럼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런 거였잖아. 그럼 극대랑 극소를 나타내는 표현 말고 그거 말고 그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힌트를 조금 줄까? 극 값을 갖는 지점에서 FA가 FX보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라고 줄 때가 있어. 임의의 구간에서. 임의의 구간 내에 속해 있는 이제 X는 A라는 값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해요라고 써 있을 수 있거든. 요게 이제 우리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꼭지점 같은 거 알려줄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기도 한데, 뜻 자체는 뭐야? A에서의 Y값이 가장 커요. 어디에서? fx보다, 모든 y값보다. 근데 임의의 구간 내에서라는 표현이 붙어버리면 걔가 이제 극대에 대한 표현이 되겠지. 요 구간 내에서 얘가 제일 커요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얘가 반대로 가면은 FA가 제일 작아요. 그럼 요 구간 내에서 얘가 제일 작으니까 이제 극소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요거 많이 나와요. 많이는 솔직히 뻥이고 자주 좀 뻥이고 종종 나와요. 종종. 자, 그래서 요 표현에 대한 거 당연히 정리를 조금 해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극대와 극소의 정의 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지 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극대극소가 이런 애들인데 어떤 특징을 갖지요? 라고 하면 얘네들의 뭐로 정리를 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첫 번째는 정의는 얘니까 첫 번째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될 거야. 그럼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징이 생길 수밖에 없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란 얘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든 그 사이에는 항상 0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치? 0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찾는 거였었냐면 f'x가 0이 되는 걸 찾았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다함수에서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었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얘는 특징이야. x는 a에서 fx가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참이야 그 뜻이야.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그럼 참 f'a는 0인가? 이거는 거짓이죠. 무슨 관계가 있죠? 극값이라는 건 극대 또는 극소고 내가 방금 아까 극대 극소의 정의를 뭐라 그랬냐면 그냥 주변보다 높거나 주변보다 낮으면 극대 또는 극소라 그랬지. 거기에는 미분 가능이나 연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극대가 아닌가요? 극대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라면 얘는 불연속이니까 극대도 아니겠네요? 극대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얘가 이런 애들이 존재해. 극값을 갖는단 말이야. A에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가요? 아니죠. 불연속이고 얘는 미분이 안 되니까. 맞아.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여기 앞에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반례가 존재했다. 어떤 반례가 존재했었냐? 요런 반례가 존재했다야. 그럼 이렇게 갈 때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면은 f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갖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fx가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걔는 거기에서 극대 또는 극소니 아니죠. 이것도. 대표적인 반례로 어떤 게 있었냐면 x의 세제곱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는 하거든. 하지만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들의 대표적인 반례는 요런 3차 함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야?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개념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이걸 모르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증가 감소는 알겠고 극대 극소도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요 내용들을 종합해서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유추하거나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유추하는 걸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도함수와 원함수를 뭐가 주어지더라도 기본적인 건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 그리는 건 곧잘 할 거거든. 많이 했던 거니까. 그치? 근데 원함수 가지고 도함수 그리는 건 조금 헷갈릴 수도. 복습 한번 해볼까? 일단 도함수를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애가 도함수. 이렇게 생긴 애가 도함수야. 그럼 나는 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린 뭘 봐야 돼?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돼. 얘가 양수면 증가할 거고 음수면 감소할 거고, 그렇지? 0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그러면 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고요. 여기도 보고요. 여기도 보고요. 그럼 여기를 이제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하이. 아, 여기 있다. 찾았다. 화날 뻔했네.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방정 맞니? 음수 양수 음수 양수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음수였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게? 그렇죠. 첨점이 생겨요. 연속이지만 첨점이 생겨요. 첨점이 생겨요. 뭔 얘기냐면, 야, 얘가 그냥 잘 그려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양수였다 음수로 팍 바뀌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급작스럽게 바뀌는 지점에서는 얘가 첨점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다 보니까는 이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양쪽을 다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서 비워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몰라도 돼요. 당연한 얘기는. 그리고 나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첨점이 생겼어. 도함수가 첨점이 생긴 건 원함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커지다가 작아지는 건데 그게 좀 갑작스럽게 작아질 뿐인 거잖아. 그럼 얘가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좀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완만하게 그려지기는 하겠지. 그지? 그러다가 여기에서 감소하니까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다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겠지만 여기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도함수도 원함수 그리는 거. 그럼 거꾸로 이제 뭐도 원함수도 그릴 수 있어야겠지. 아니, 원함수로 도함수를 그릴 수도 있어야겠죠. 이건 조금 조잡하니까 대충 좀 섞어놓으면 같이 뭐 이렇게 있다 치다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F라고 치고 도함수를 잡고 싶어봐요. 그치? 근데 우리 아까는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생각해봐.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적분을 할 수도 있거든. 적분하면 뒤에 뭐가 생겨? 적분상수 C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X축을 안 잡고 그렸어.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를 미분을 하면 어차피
x축의 위치가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x축 하나를 잡아놓고 얘가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그럼 여기서도 또 잘라주고 여기서도 또 잘라주고 여기서도 또 잘라주고 여기는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잘라주고 이렇게. 그 다음 봐봐. 증가해요. 여기도 증가해요. 여기도 증가해요. 그리고 여기는 감소하고요. 여기도 감소하고 여기도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하죠. 그러면 얘는 양수 음수였단 얘기야. 그럼 양수였다가 음수가 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어차피 못 그려. 음수가 됐다가 여기서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쯤에서 올라가줘야지, 그치?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도함수가 그냥 계속 감소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음수였겠지 뭐. 그치?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그릴 수 있으시면 돼요. 누구를? 도함수를.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 붙었다가 감소하기는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둘 다를 왔다리 갔다리 잘 해줄 수 있는 건 기본 소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괜찮지? 문제를 조금 한 번에 풀 거예요. 아니, 나눠서 할까? 아니, 근데 이게 뒤에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프를 쓰는 수밖에 없어서 쓰는 게 편해서 일단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까지 정리를 조금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외우고 가시는 게 맞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할 줄 알고요. 극대극소 찾을 줄도 알고 증가감소 판단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 그냥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모든 그래프는 우리가 미분할 수 있고 뭐하든 다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투에서 나오는 그래프라 하면 어차피 딱 두 종류밖에 없단 말이야. 3차랑 4차. 그리고 2차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럼 3, 4차 그래프 개형이 이제 각각 몇 가지씩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데 3차 그래프 개형은 3개였었죠. 이유는 뭐였었지? 이유는 얘가 도함수가 2차 함수라서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2차 함수가 근이 누구냐에 따라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 해서 여기는 증가감소 증가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여기는 증가하다가 증가하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증가만 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용어 통일을 좀 할게요. 나는 그냥 편의상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부를 거야. 3차 함수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2, 3번은 특징이 1번이랑 좀 달랐죠. 뭐가 있었게? 2번과 3번은 극대와 극소가 있어? 없어? 없어. 함수의 증가감소가 안 바뀌어요. 왜?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있지만. 그래서 요 두 개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애는 극값이 존재해요가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서 요 애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었어?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를 할까? 극값이 이거 썼다 지울 건데 혹시 저는 몰라요 라고 하시면 정리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다 봤던 걸 거라서 일단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이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도 있었고, 얘랑 똑같은 게 뭐였냐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럼 얘를 대우해버리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도 같아요 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 그냥 알잘딱으로 알아듣기만 하시면 돼요. 얘가 1대1 대응 표현이네. 3차 함수네. 2번 아니면 3번이네. 증가하기만 하거나 감소하기만 해. 2번 아니면 3번이네. 얘야? 2번 아니면 3번이네. 로 그냥 판단만 할 수 있으시면 되고, 그럼 그런 애들은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도함수의 근이 중근이거나 허근이었잖아. 그래서 f'의 근이 중근이거나 허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이제 2번과 3번 그래프였던 거고, 1번 그래프는 도함수의 근이 2개여야 되는 거였었지요. 까지 괜찮지?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 거지. 미분에서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3차 함수를 그릴 거냐가 1번인 거고, 2번은 저번에 했던 거 인수분해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나? 바로바로 그려버리면 되지 가 2번이었지. 자, 그래서 연습을 해볼 건데, 만약에 이제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x제곱에 x-3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0과 3에서 교점을 가져요. 그죠? 그럼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나가는데 1, 2, 3번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근데 교점 2개 생기는 건 누구밖에 없어? 1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접하고 지나가는 모습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비율관계도 있었죠. 얘네들의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었다도 기본 소양이에요. 이게 요새 수능에 안 나와요를 떠나서 이건 알고 가는 게 맞아. 그래서 1대1 대 1이니까 여기는 2다. 이거 좀 이따가 정리할 거야. 또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래? 보통 미분을 한 다음에 뭐 하고 하겠지. 근데 우리 지금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얘랑을 좀 별개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애 위로 이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냥 얘를 그려. 그게 누구야? 얘겠지. 맞아? 그럼 지금 여기가 x축인 이 그림이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얘를 이만큼 들어 올렸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굳이 미분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인수분해 돼 있는 3차나 4차다? 그럼 땡큐하고 그려야 돼. 무조건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어. 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야 뭐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플러스 1로 나오니까. 네, 마이너스 1로 가야겠다. 아니야, 이렇게 놓자. 이게 더 편하겠다. 자, 이렇게 놨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을 해서 그려도 되고요.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봤자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분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아요. 미분을 해보고 얘가 근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판별식을 살짝 써보는 거지. 왜? 근이 2개면 1번일 거고, 근이 하나면 얘일 거고, 근이 없으면 얘일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음수네. 근이 없네. 그럼 얘는 어차피 어떻게 생긴 거야? 3번처럼 생겼겠지. 다만 0,0을 지나는 것 정도는 보이니까 그냥 0,0 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요 정도면은 일단은 될 것 같고, 요거 기본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프 공통인데
우리가 요 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왜 변곡점이라고 하냐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지점이라서 거기를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이제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이잖아. 뭐
야, 기억 다 나니? 안 나도 일단 알고 가시면 되고 기억이 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 3차 함수 잡기. 그러니까 이게 쿠투가 잡기술이 진짜 많거든. 진짜 많아요. 내가 나중에 좀 뭔가 니네가 쓸 것 같으면 하나씩 던져주기는 하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들은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야. 지금 정도는. 자, 요거랑 일단 3차 함수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교점 또는 실근의 합에 대한 것도 있었어. 교점 또는 실근의 합은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쳐볼게. 그러면 여기를 0이라고 잡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았을 때 이거 세 개는 대칭이니까 합이 얼마야? 0이겠지.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대칭축을 K라고 놔도 되죠. 엄밀히 말하면 대칭점의 X 좌표지. 거기를 K라고 놓으면 요 길이를 알파라고 했을 때 K 더하기 알파, K 빼기 알파라고 놔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요 세 교점의 합은 얼마가 돼? 3K 되는 거 뭐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지워지니까.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X축이라고 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더라. Y는 K가 있어. 그러면 얘와 얘 합도 얼마게? 3K인 거. 납득돼 이거? 이게 왜 납득이 돼야 되냐면 베스트는 내가 저번 시간에 2차 함수가 이런 대칭성이 있어서 합이 일정해 라는 거 얘기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 합이 일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 경우에서는 1차항과 2차항에는 k가 얼마든 영향이 없었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논리로 fx는 k로 풀어버리면 이 fx가 그냥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k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얘를 넘겨도 세 근의 합에는 영향이 없더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이 여기서 3K였다면 여기서도 3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납득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면요. 얘도 마찬가지죠. 세 교점의 합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3K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요때는 교점은 하나지.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두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실근과 허근을 싹 다 합친 게 3K인 거야. 왜요? 내가 이거를 얘랑 PX 플러스 Q랑 연립을 해도 보면 알겠지만 얘네랑 동류항 처리가 되지 요 놈들은 안 건든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은 항상 유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것도 잡기술은 아니야. 이것도 알고는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 교점의 합을 구할 때 3차 함수에서는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돼? 여기가 변곡점이죠? 그럼 변곡점 대칭점의 몇 배 해버리시면 된다고? 3배 해버리시면 된다고. 그럼 2차 함수랑 연결시키면 2차 함수는 교점들의 합은 대칭축의 몇 배 해주시면 돼요?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랑 살짝 연결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의 극대 극소 값의 차이를 구하는 경우가 또 있었거든. 3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뭐를 쓸 수도 있냐면 자, 이런 상황인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얘가 fx야.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fa가 되고요.
요 점의 y좌표는 fb가 되죠. 그럼 극대와 극소의 차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나는 FA에서 FB를 빼고 싶은 거야. 얘가 얼마지가 궁금한 거야. 맞지? 자, 이거를 뭘로 구할 수 있었냐면 적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우리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예요. 기억나야 돼?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야. 내가 만약에 얘 도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얘는 증가, 감소, 증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 맞지? 그럼 내가 이 함수를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면 그럼 나는 요거 정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기억나? 여기 이해되면 좋고 안 돼도 일단 괜찮아요. 그럼 얘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 구해서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A부터 B까지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얘를 적분 어떻게 하지? 절대값 없다 치고 적분하면 fx에다가 b랑 a 넣고 빼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은 fb 빼기 fa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fa 빼기 fb가 되네. 뭐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뭘로도 구할 수 있었냐면 2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얘가 넓인데 요 과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공식이 뭐였었지? 6분의 x 좌표 차이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그거 있었어. 요거 써가지고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하는 상황이 우리 수투 때 조금 빡세게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거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계산을 줄일 수 있거든. 귀찮은 걸 좀 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기본 소양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4차 함수도 있었죠. 네? 아이고 너무 더운데. 더워? 문 열어도 돼요. 문 밖에가 더 더울걸? 열어도 되는데 네, 더워. 밖에가 지금 히터가 켜져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에어컨을 틀까? 그거 좀 오바지 않나? 에어컨 트는 거는? 틀어줘. NR2에서 틀었대요. 쩔어봐요. 질 수 없지. 그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온도 18도의 파워 냉방을 와. 아니야 AI 쾌적으로 하면은 온도 알아서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다영쌤 라이벌이라서 라이벌 못하는데. 아. 인정. 근데 개척해가지고 아 힘들어. 쉬었다 해요. 아니야 뭘 쉬어. 됐어요. 아니야 우리 아까 7시에 시작했잖아 얘들아. 미치셨어요? 6시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활동이 6시에 시작이었고. 뭐냐? 이래요? 파이터 얘기세요? 사겨. 자 4차 함수는 이제 우리 아까 3차 함수 유도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면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4가지가 나와요?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니까 3차 함수가 어떤 근의 종류를 가질 수 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3차 함수가 근이 맥시멈 3개야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밑에서 생길 수도 있겠지. 또는 교점이 1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때는 상황이 좀 다양해요.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x축에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일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그려보시는데 조금 특이한 애가 하나 있더라. 어떤 애? 삼중근. 이렇게 삼중근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애들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보시면 얘네가 지금 미분하는 도함수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감감증이잖아요. 감감증이니까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고 얘는 감증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그려지겠지. 차이점 보여? 얘랑 얘랑은 접기가 0 되는 게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겠지. 감증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폭이 뭐 이렇게 생길 거야. 약간 찌그러진 거. 뭐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라서. 근데 얘는 좀 특이했죠.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요 점이 대칭점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점 기준 대칭이죠. 근데 얘네들은 대칭이었게 아니었게? 아니었게. 그러니까 얘네 둘은 대칭성이 있냐 없냐로 갈리겠지. 이 상황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쉽게 4개예요. W, 아프리카, 인도,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4개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4개고요. 이 4개에서도 조금 세분화가 되기는 해. 한쪽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었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나 반대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애가 있는 반면 이렇게 있는 애가 있는 걸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편의상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를 거야. 4차 함수에서 몇 번이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얘네 가지고 도함수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어떤 애인 거야?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0 됐다 증가하는 거잖아. 다시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0 됐다가 다시 양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그냥 그리기를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에서는 얘는 뭐 딱 대칭이니까 누가 봐도 삼중근의 상태를 그리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감소하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건데, 여기는 케이스가 너무 많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굳이 유출을 할 필요는 없다.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특징.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다항함수에 대한 특징인데, 내가 여기 높이를 같게 맞추면, 그러면은 여 교점부터 여기까지 이 폭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 기억나지? 왜요? 이렇게 찐따같이 생긴 건 안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폭이 같은데, 여기랑 폭이 같은데 얘 혼자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애들은 없어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잖아. 그치? 그냥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얘가 증가 또는 감소를 하는 애들인데 이 폭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깊이도 깊어질 거고, 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깊이도 얇아지겠지, 얕아지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그 정도는 좀 반영을 하시면 좋아요. 어찌됐건 자세하게 그릴수록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4차 함수에서도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2개가 일단 있어요. 우리가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첫 번째는 요 놈이랑 두 번째는 2번 개형에서 얘 또는 얘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럼 우리가 교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교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안 헷갈린다 그랬어. 자, 이때는 여기랑 극대, 극소랑 요점까지 해서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었었어? 1대 루트 2였어. 1대 1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치? 없을 거야. 우리는 1대 루트 2였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몇 대 몇이, 내가 지금 이거 길게 그려놓기는 했는데 여기가 교점이 지금 3차잖아. 여기는 1차잖아. 그러니까 3대 1인 거야. 여기가 3차고 여기가 1차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3대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정도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식작성하는 거는 문제 풀면서 조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식작성하는 것도 뭐 상황이 되게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L이야, 그리고 얘가 fx야. 그럼 우리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fx랑 L이랑 만나는 교점은 요거 세우는 거 기억나? fx 빼기 L이라고 놓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였어? 우리 말 나온 김에 이거 하고 가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좀만 힘내봐. 이거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테니까 조금만 힘내보세요. 뭐 이게 2차든 3차든 4차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야. fx가 있어.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우리는 fx랑 gx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x랑 gx를 연립을 해서 구하잖아. 그치? 나 이제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젠 설명 안 할 거야. 잘 기억해. 얘랑 얘랑 연립을 해서 뭐 해? 보통 이렇게 넘기잖아. 그래서 는영 이렇게 풀겠지. 그럼 이걸 풀면 뭐가 나와? 알파랑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오겠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 배운 거랑 조금 짬뽕을 시키면 여기가 몇 차의 교점이에요? 둘 다 1차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최고차항은 k라고 잡고 2차 함수잖아요. 교점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x-알파에 x-베타야 라고 식을 그냥 바로 세워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gx가 필요해. 그럼 gx는 아니 fx가 필요해. 그럼 fx는 어떻게? k에 x-알파 x-베타 더하기 gx로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요거는 이제 보통 문제에서 주겠죠. 직선이니까 뭐 ax 플러스 b라고 주든 뭐 아니면 얘가 상수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 그래서 요거를 세워주는 거 하나. 그 다음 3차 함수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식작성이 될 수 있냐면 이제 이건 아까 했던 건데 연습 겸 한번 봅시다. fx고요. gx. 이것도 한번 볼까? 교점은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통일을 할게요. 하나라면 알파, 세 개라면 알파 베타 감마. 자, 요거 식을 어떻게 fx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fx야. fx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f랑 g랑 지금 요 과정은 그대로 반복이 될 거거든. f랑 g랑 연립해서 넘겨가지고 는영으로 놓을 거잖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근이라고 잡을 거잖아. 그럼 이거를 과정을 생략하면 두 개의 차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얘에서 얘를 빼고 얘는 는영을 해서 풀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거니까 최고차항에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gx만 넘겨버리시면 끝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얘부터 갈까? 얘는 fx 빼기 gx가 근이 몇 개야? 알파랑 베타 두 개야. 근데 어디에서 2차야? 알파에서 2차야. 왜?
접하잖아. 그러니까 K에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야 라고 잡을 수 있고 여기 있는 gx도 마찬가지로 넘겨버리면 끝인 거야. 그럼 fx가 띠링 나오겠지. 그럼 얘는요? 여기 몇 차의 교점이야? 3차죠. 이거 변곡 접선이라고 했었지. 조금 특이한 애라 그랬죠. 그래서 fx 빼기 gx는 k의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 gx는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fx 끝이 이해되셨죠? 4차 함수에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내가 계속 뭐 x축에 평행한 애들 위주로 놓기는 하는데 이렇게 직선이 나올 때도 있지만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쳐. 그리고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 그럼 이제 보이잖아 대충. 얘는 다 f고 얘는 g고. 그럼 f 빼기 g는 x-알파 하나랑 베타 몇 개? 2개. 감마 하나. 최고차항은 k. gx 넘기면 끝. 그치?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교점 몇 개야? 2개인 거지. 그럼 여기에서 교점 2개 가지면 우리가 인수는 2개밖에 확보를 못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x-pq라고 할까요? x-p랑 x-q를 갖다 놨어. 그럼 2차까지는 확보가 되는데 얘가 지금 결국 4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2차가 더 필요해. 근데 걔가 뭔지는 몰라. 그럼 2차식이라고 놔도 되고 나라면 여기다가 뭐 ix 이런 식으로 얘는 2차 함수일 거야 라고 그냥 놔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교점 2개 하나니까 하나하나 2개 갖고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조금 이제 특이하긴 하지. 요런 애들은 차함수로 바꿔볼까? F랑 G라고 치고 F와 G의 차함수를 보면 F에서 G 빼면 여기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야. 여기는 양수야. 여기도 양수죠. 근데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니까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양수였다가 여기서 줄어들다가 0 되잖아. 줄어들다가 0 됐다가 양수 되는 거잖아. 4차 함수인데 간격이 같네. 동일한 높이를 갖네. 그럼 얘는 대칭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어떤 것도 써먹을 수 있을까? 자, 이거 지금 어차피 정보가 혹시 나는 좀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 괜찮아요. 풀다 보면 내가 계속 쓸 거거든. 쓰면서 정리 조금씩 하시면 돼요.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딱 중점이, 얘네 둘의 딱 중점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그려지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그래서 요 놈들의 중점이 딱 요 지점이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종종 써서 우리가 풀 때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G라면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을 때 GX랑 F랑 뺀 거는 X-알파의 세제곱의 X-베타예요 라고 잡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정도만 할까? 4차 이렇게 접하는 거. 얘는 그럼 몇 중근이야? 4중근이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 대칭성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비율에 대한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조금 많더라.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갈 거거든. 자, 일단 한번 쉬었다 합시다. 너무 피곤해하니까 쉴게요. 이따가 나한테 얘기해줘. 자, 2번 한번 보세요. 얘가 열린 구간 1부터 3까지 뭐 해야 된대? 감소해야 된대지, 그치? 그러면은 그냥 뭐 해주란 얘기냐면 도함수를 확인을 하셔서
이 2차 함수가 1과 3 사이에서 부호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지금처럼 대칭축을 줘버려요. 대칭축이 1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대칭축이 1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는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니까 누가 최대고 누가 최선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 그치? 그럼 요때 최대는 3일 때고 최소는 1일 때니까 얘가 감소하려면 이 부분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네. 그 얘기는 x축이 얘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3일 때 y값이 얼만가를 집어넣어봤더니 27 빼기 18이니까 9 더하기 2a가 되고요.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a값의 범위 구해주시면 끝인 거네. 그럼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될까? 얘의 범위를 이 대칭축을 안 주겠지. 얘가 문자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2차 함수에서 풀듯이 어떻게 풀어야 돼? 대칭축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랑 요럴 때랑 요럴 때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대칭축이 얼마인지 몰라도 1부터 3까지가 여기고 1부터 3까지가 여기고 1부터 3까지가 여기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는 최대값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가장 큰 값이 x축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축이 이때는 여기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여기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는 x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이때 그냥 둘 다 걸어버리면 되지. 1넣은 거랑 3넣은 거랑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를 만족하게 그냥 걸어버리는 거야 조건을.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런 방식대로 여기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비슷한데 2번 같은 경우에가 이제 대칭축이 없는 경우죠. 자, 미분을 한번 해보면 방금 거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가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똑같이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2ax 더하기 9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를 위로 볼록인 건 알겠는데 대칭축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3분의 a가 대칭축이라서.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증가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은 케이스를 나눠주시는 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상황에서 증가하려면 우리는 뭘 봐야 돼? 이제 최소값을 봐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볼 거고 이 부분을 볼 거고 이 부분을 볼 건데 x축의 위치가 얘보다는 같거나 밑에 있으면 되는 거고 요때도 요거 먼저 갈까? 얘때도 같거나 밑에 있으면 되는 건데 이때는 얘가 더 위에 있는지 얘가 밑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조건을 둘 다 걸어버리면 되는 거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유형 같은 거 좀 정리가 되다 보면은 그냥 슥슥 해가지고 풀어버리기는 할 거거든. 생각보다 조건이 이게 지금 중복돼가지고 실제로 따져야 되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건 거야. 니들이 과연 이거를 잘 다 따져서 알고 있어서 이걸 그냥 한두 번 계산 찔끔 해버리는 걸로 푸는 건지 아니면 꼼꼼하게 안 따지고 그냥 푸는 건지가 궁금한 거긴 하거든. 자, 일단 무슨 얘기냐.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따지려면 1이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작을 때야. 그치? 그리고 요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올 때고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 세 가지로 나눠주어서 풀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고 f' 마이너스 1이 x축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따지면 되는 거고 요때는 f'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고 얘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요때는 3이 아니라 1이죠. 요때는 f'1 얘가 지금 미분한 함수 f니까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해가지고 합쳐서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원래 정석대로 푼다는 거는 우리가 요 범위와 여기서 나온 범위를 연립해주고 여기서 나온 범위랑 요 범위랑 연립해주고 여기서 나온 범위랑 요 범위랑 연립해서 나온 최종적인 범위를 그냥 합쳐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얘가 어차피 다 중복이 되기는 할 거야.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 또는 얘 또는 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뭐만 따지면 되는 거냐? 얘만 따지면 돼요. 얘만. 그래서 저거 하나 따져가지고 그냥 성립한다 해가지고 풀어버리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쉽게 푸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다 나눠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언제 했냐면 고1 때 했죠. 고1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했었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또는으로 나눠 주시고 이거 연립해서 다 합쳐서 써주시면 되는 거. 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해서 푸는 것도 괜찮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마일부터 1까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일부터 1까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일부터 1까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항상 얘가 증가하도록이야. 그럼 증가하도록이니까 이때든 확실한 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여야 되는 거지. 열린 구간이니까. 그래서 F'-1과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는 해요. 근데 꼼꼼하게 둘 다 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 요거는 좀 복잡한 상황에서, 그리고 얘는 사실 요거 하나만 따져도 되는 건 이런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전부 다 얘를 동시 만족해줘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계산은 쉽거든요. 그냥 F'에다 마일이랑 1 넣고서는 연립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넣어보시면 범위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요. 맨 오른쪽에는 이거? 이것만 하면은 음. A 값 범위 신경 안 써도 그치. 왜냐면 A 값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한 게 그래도 대칭축이 얼만지에 관계없이 여기에 있던 F'-1이든 F'1이든 뭐 얘가 이쪽으로 쳐져가지고 여기가 더 낮을 수도 있지. 그럴 때에도 무조건 다 모든 케이스에서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하나만 뚝 계산해버리고 말아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판단이 안 돼요, 헷갈려요, 그럼 나눠서 하면 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얘가 좀 귀찮아.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시면 되죠. 마일이랑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6이니까 마3 나올 거고 하나는 3 나오겠죠. 그럼 마3부터 3까지 나올 거야. 집어넣어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마플 개념 익힘 2번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뒤에 가서 계속 나올 거라서 우리 2번 하나만, 1번에 2번 하나만 그리고 갈까? 1번에 2번은 이제 요런 거는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 거야. 왜?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2 더하기 2잖아. 그럼 0이랑 풀마 루트 2에서 교점 갖는 4차 함수잖아요. 계층이고. 이렇게 생기겠지. 비율관계도 기억나?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2라고. 그러면은 극소는 1, 극소 이쪽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려주시면 끝. 뭐 그려라니까 그냥 이거 그리고 최대 최소 정도 찾으시면 되는데, 극대 극소 정도는 여기는 어차피 0인 거 알고 1 집어 넣어주시면은 1인 거 확인이 2구나. 깜짝이야. 그러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플러스 2만큼 들어 올린 거 반영해서 여기는 2가 되고,
그죠? 여기는 1 되는 거고 이만큼 들어 올린 거야. 없다 치고 그린 다음에 들어 올리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플 개념 익힘 2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인데 그냥 이건 좀 습관적으로 나는 니네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잘 하긴 할 텐데 얘가 1에서 극소값 마사를 갖고 2에서는 극대값을 갖는 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래? 어떻게 풀래? A, B, C, D를 찾으면 되니까 사실 첫 번째는 F'1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예요. F'2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사 넣는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딱 고이풀이. 처음 배우는 고이풀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나라면 그냥 그래프 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극대가 2잖아.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냐면 3차 함수 그리면 무조건 격자 좀 그리고 가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아니까 여기가 마사인 거를 알거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격자를 그려서 닫아 주시고 그럼 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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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이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2분의 4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2분의 5겠지. 괜찮죠? 그러면 나는 x-2를 두 개의 인수를 가질 거야. 누가? fx랑 빼기 4를 연립했을 때니까 fx 플러스 4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x-2분의 5를 인수로 가질 거고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세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4만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조금 숙달이 되면 어차피 이 4를 넘길 거니까 그냥 바로 식을 세우는 거야. fx는 1에서 근 2개, 2분의 5에서 근 하나, 그리고 어차피 뒤에 마사 넘길 거니까 나중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는 한 줄로 그냥 나와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극대 값이잖아요. 그럼 뭘 구해라가 아니거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끝이겠네. 이해됐지? 그래서 계산은 하세요. 2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A는 그냥 나중에 그릴 거다 치고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0이랑 3에서 0에서 접하면서 3에서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애일 거잖아. 얘가 F'일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얘가 A와 그럼 여기가 A고 여기는 몇이겠어? 1대 1대 1이니까 여기는 2겠지. 극소가. 근데 극소값이 5래요. 그럼 여기가 5래요. 까지 됐니? 따라와줘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무난하게 푸는 건 내가 지금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 A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2 넣어서 5다 하면 끝이겠네. 2 넣어서 5다 하면 몇 나와? 8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5다니까 A는 9다. 그럼 A가 9고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어주면 극대값은 9다. 까지 괜찮아. 그냥 이게 무난하게 푸는 법. 근데 우리 아까 배운 거 또 써먹어볼게. 아까 우리 극대극소의 차이를 뭘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정적분 가지고 이제 도함수의 정적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극대랑 극소가 0이랑 2니까 결국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거 넓이 구하면 그 넓이가 요 차이란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요거 넓이는 공식 6분의 x 좌표 차이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는 얘가 지금 x 세제곱이니까 미분안에는 3x 제곱일 거야.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해 주시면 그게 뭐냐면 요 차이가 되겠지. 그러면 얘 몇이에요? 4네. 그럼 요 차이가 4란 얘기니까 여기는 9란 얘기네. 그럼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눈으로 뽑아버릴 수도 있겠죠. 극대극소가 6분의 8에 최고차항 3이니까 곱하면 4겠다. 그럼 저희가 5니까 저기는 9겠네. 해버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뭐 굳이 풀려면 이렇게는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좀 편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이게 좀 붙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이건 모공 기출인데 그냥 하시면 돼요. 조건 정리만 합시다. 다항함수 fx고 gx는 함수니까 뭐 근데 다항함수겠지. 다항에 2차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함수 gx가 2에서 극대값 32를 가져요. g2가 32다. 그럼 저기다 2 넣고 싶어야지. 그럼 g2가 얼마냐면 8fe. fe는 얼마? 4. 그 다음에 g가 x는 2에서 극대니까 미분해서 2 넣으면 여기다. 그럼 저 식을 미분.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0이다 해주시면은 f'2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내가 이걸로 f'2도 구하면 그럼 답이겠네. 빨리 계산할까요? 2 집어 넣어주시면 몇입니까? 6f2 더하기 8f'2인데 걔가 0. 그럼 6, 4, 24 넘어가면 마3. 그럼 f'2는 마이너스 3이에요. 계산하시면 되죠. 이런 거는 뭐. 자, 얘는 x축이 접할 때인데 이것도 지금 판단이 서져. 인수분해가 잘 돼, 안 돼? 잘 되게 생겼어. 인수분해가 k 빼고 가시면 x를 묶어봐봐. 그럼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 인수분해 잘 되게 생겼다라는 게. 그러면은 요거를 x의 x-3의 제곱 플러스 k라고 놔버려도 되고, 그럼 0이랑 3에서 접하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겠지. 여기가 몇? k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x축과 접하는 k 값을 찾고 싶은 거네. 그럼 여기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럼 x축이 접할 거야. 그럼 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극대값이 필요해. 근데 격자 그려주시면 여기는 1, 여기는 2니까 1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 넣고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와요? 4 플러스 k예요. 그럼 얘가 0이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썼던 거 쓰셔도 되고. 6분의 8 곱하기 초기정사. 자, 그래서 k 값은 0이랑 마사가 되더라. 2번도 빨리 풉시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나라면 그래프 그려. 1에서 극대를 갖는데 극소를 갖는데 그러면 극대랑 극소를 갖는 3차 함수는 무조건 1번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1에서 극대인데 2에서 x축과 접한데, 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x축일 수도 있고 이렇게 x축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여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2일 수도 있는 거지. 여기가 2일 수는 없으니까. 이 패턴 뭐야? 함수 추론할 때 되게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준 조건 가지고 가능한 함수가 어떤 게 있는지를 그려보셔야 돼요. 뭐 여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 식 세우려면 세울 수가 있겠지. 요때라고 하더라도 여기 좌표 찾을 수 있잖아. 이거 1이니까 한 칸당 2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고 식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케이스라고 하면 1, 2 나왔네 그냥. 그럼 1, 2 나왔고 여기가 x축이니까 얘도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이거 가지고도 그렇고. 그럼 요때는 x-2분의 1이랑 x-2의 제곱일 거고 최고차항 1이고, 얘는 x-1의 제곱에 x-2겠죠. 그래서 이제 2에서 근데 그리고 2에서 x축과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할 때네요. 그럼 얘 안 돼. 얘만 되겠네. 여기는 2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어 주시면은 답이 됩니다. 자, 5번. 이 표현 뭐야? 우함수 표현이야. 4차 함수인데 우함수면 몇 번이야?
1, 2, 3, 4번 중에 1번밖에 없죠. 4번도 있긴 한데 4번은 순위가 좀 낮아요. 보통은 1번으로 접근을 먼저 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나는 4차 함수인데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네. 극소값이 2야. 여기가 2네. 여기가 0이네. 근데 또 뭐 보여? 0 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지. 그럼 여기는 또 몇이야? 6이네. 끝났네. 왜? 푸는 사람 맘이야. 여기를 K라고 놔도 돼.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K겠지. 그럼 fx는 2랑 만나는 게 x-k의 제곱이랑 x 플러스 k의 제곱이랑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조금 빨라요 라고 하면 이 생각하면 돼. fx 빼기 2는 k랑 마이너스 k를 제곱의 인수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냥 넘기기만 한 거지. 근데 그걸 그냥 한 번에 간 거야. 그래서 요거 잡았고 얘는 어떻게 구해? 여기가 k야. 여기는 몇이야? 루트 2k지. 여기다 루트 2k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이대로 집어넣으면 조금 귀찮잖아. 요거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도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로 가줬으면 좋겠어. x제곱 빼기 k제곱의 제곱 더하기 2니까 k에다가 x에다가 루트 2k를 집어넣어주면 6이다 해주시면 k가 나오겠지. 루트 2k를 집어넣어주면 얼마예요? 2k제곱 빼기 k제곱이니까 k 4제곱 더하기 2가 6이야. 그럼 k 4제곱은 얼마야? 4야. k제곱은 얼마야? 2야. 그럼 k제곱이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얘가 fx. 3 집어넣어주시면 답이에요. x에다 3 넣으면 얼마야? 7제곱이니까 49 더하기 2라서 50. 여기는 이렇게 문자 많이 놓고 풀려고 하면은 뭐가 내가 지금 잘못 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쭉 넘어가셔서요. 1번은 기본 문제라서 우리 판별식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2번 한번 볼게요. 2번. 이 함수가 마일과 2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요. 뭐야 이거? 근해 분리 문제인 거 보여? f'x는 얘고요. 얘가 극대극소가 다 있다는 얘기는 근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서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뭐 따져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같다 안 되지.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으려면 교점은 항상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일 넣고 양수고요. f'에다가 2 넣고도 양수여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대칭축은 얼마예요? 1인데 어차피 1은 얘랑 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쓸 필요가 없겠지. 그럼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비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커요. 그럼 a는 3보다 작다.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3 플러스 6, 9 플러스 a가 양수.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12 a가 양수. 그럼 a도 양수, a는 마구보다도 크고 0보다도 커야 돼. 고야. 이거 또는 이거니까 고야. 그러면은 뭐야? 0보다 크다네. 그럼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다. 9하고 9하고 9에서 다 연립해 주시면 한경축 문제니까 고로를 이해하시고요. 이것도 기본 유형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거 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기본 내신 틱한 문제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이 하는 실수라서 그 모금 문제 풀 때도 조금씩 이거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건데 봐봐.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총 몇 가지야? 4가지야.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최고차항이 양수래. 몇 번이야? 1번이잖아. 그럼 1번이려면은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근이 3개야. 그러면 무슨 3개야? 서로 다른 3개여야 돼. 그래서 f'x를 구해주시면 이게 나오죠. 얘가 나와요. 그럼 일단 0 하나가 나왔네. 얘가 0 되는 게 하나 나왔어. 그럼 2개가 더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판별식기가 0보다 크다만 하면 안 돼. 왜 안 되지? 얘가 만약에 그늘 알파랑 베타가 2개를 가져요 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 2개 베타 하나 되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꼭 따지셔야 돼요. 3차 함수 3차식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을 막아주려면 0 넣었을 때 0이면 안 돼요가 돼야죠. 근이면 안 되니까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a인데 걔가 0이면 안 돼요. 그럼 a는 0이 아니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답이에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2번이 아마 얘가 아닐 때를 물어볼 거거든. 이 세 가지 케이스일 때. 그럼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돼? 얘 뒤집으시면 되죠. 이거 뒤집어 주시면은 방향 바꾸시고 얘는 a는 0이다로 해버리시면 되지. and는 또는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4번 기억 좀 나. 잘 나. 잘 나. 잘 나. 잘 나. 잘 나. 잘 나. 얘들아 강제로 대답하는 거 아니지? 그냥 살짝 얘기해. 잘 나. 기억 다 나? 나는 거 같아. 이거는 일단 그 쭉 얘들아 우리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일요일이잖아. 너네 오늘 스카도 안 갔잖아. 아 오늘 토요일이야?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스카 갔구나. 아이고 저런. 아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 네. 날 보면 힘이 나지 않니? 그래도? 와 노래 해주세요. 땡동이요? 저희 가요 진 사람 노래 한번 불러요. 괜찮은데요? 보통 이런 거 가위바위보에서 진작 거 걸리는 거 가요 진 응? 사람. 아니 제안하는 사람. 보통 제안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냥 알잘딱으로 알아듣자 얘들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드립 치는 나도. 아 이제 특강이 끝나서 기분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 심자 있어요. 심자 하자고요? 네. 진짜 언제부터예요? 뭘 언제부터 해? 가만히 야 아니 근데 고3 하더라도 고3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고3이니까 해야죠. 고3은 심자를 하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 나는 모르죠. 고3은 얘들아 지금 270일 조금 안 되게 남았잖아요. 그 270일 동안 매일매일 그 내신 대비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니까 매일 맨날 매일 해주세요. 해달라고 내일부터. 기름값이라도 주고 말씀하시든가요. 네? 아니 관리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핸드폰을 걷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아니면 그냥 우리 수미를 들고 갈래. 아, 아니 폰을 야, 서로 가고
아, 그래. 폰을 걷어갈 사람이 필요해? 아니 그 폰 놓는 장소를 넓게 거기다 놔 폰을. 근데 거기 제어력 제로라서 그게 다시 가져와. 그냥 거기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출.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폰을 부시자. 어차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핸드폰을 부시는 거야. 거기 앞에 가끔 상훈쌤 목소리로 경고벨 들리게 해면서 내가 들어가면 경고 메시지. 방법을 생각해볼게. 방법을 생각. 거기 안짝에서 쌤 그거. 저도 삶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뭐 내신 기간에야 뭐 나도 뭐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근데 얘들아 아직 발등에 불똥이 안 떨어졌나 봐. 그치? 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우리도 3월달 들어가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고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채움 다니는 애들은 다채움에서 아침에 하잖아. 그지? 그거 이어서 이어서 그냥 맞춰서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서 장소 이동은 조금 해야 되긴 할 거예요. 복제하고 있어요? 아니요, 장소 이동을 여기 와서 해야지. 얼마나 뻘쭘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뭘로 볼 건지는 비밀이에요. 그냥 뭐 사설로 볼 거예요. 대성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매년 369쯤 아니면은 뭐 저기 모의고사 볼 시즌쯤에서 나오거든. 뭐 강대 것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그냥 골라서 하나씩 그냥 볼 거예요. 시간 잡고. 근데 지금 원래 3월 초에 내일이잖아. 다채움 내일이지. 내일 보는 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있을 순 있는데 없어요. 조금 그냥 산모 전 한 1, 2주 정도 두고서는 볼까 해요. 산모 전에. 산모 볼 때 연습 좀 해야지. 나 혹시나 하는 말인데 뭐 산모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대충 보고선 찍고 잤어 이러면 머리를 찢어버릴 거예요 진짜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치? 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돼요. 혹시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그때 미적 안 되는 사람 다 퇴출이에요. 저 살짝 불안해요. 퇴출이 아니라 언니. 권고 그러니까 미적에서 확통으로 돌리는 걸 권고하는 거지. 아니 어느 정도 2등급까지요?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2등급이어도 선택에서 뭐 다 틀리고 수원수투에서 공통에서 다 맞추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28, 30을 제외하고 다 맞췄다 그러면은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정상적인 거고. 급수가 들어가는 근데 급수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급수가 들어가는 건 뭔데요? 저기 이거 잘 못해요. 그 일단 수열의 극한 그 파트만 들어갈 거예요. 3월에는. 그거 공부해야지. 그래서 어차피 그 내신 챙기는 애들도 있을 거라서 뭐 미적을 하기는 계속 할 텐데 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하긴 계속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정시로 미적을 생각을 하냐 안 하냐를 좀 고려를 내가 시키겠지. 자,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제 또 내일 모레 학교 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라 했죠 제가. 그죠? 정신 못 차린 것 같더라고 아직. 자, 최고치한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5랑 f1을 뺀 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fx는 x는 1에서 극대고 a 알파에서 극소이다. 최고차항이 양수이고요. 1에서 극대고 알파에서 극소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fx랑 어떤 상수랑은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 상황이 두 개로 갈리겠네. 여기가 k거나 여기가 k거나 두 가지 상황일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k가 뭐였냐면 f0이야. f0은 뭐예요? 0에서의 y 값이에요. 그럼 k가 되려면은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k려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야. 0 넣었을 때 k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근데 이건 불가능. 0이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탈락.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가 1이라 그랬고, 그럼 요 상황 탈락. 그럼 얘만 가는 거야.
그랬더니 격자 이율관계 써주시면 0, 1, 2, 3, 4겠네. 그러면은 식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fx는 3과 0에서 근을 가져요. 근데 3에서 2개 가져요. 그리고 k가 있었으니까 더하기 k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으면 돼? 5 넣고 1 넣고 빼시면 k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뺄 거니까. 5 넣어주시면은 21 넣어주시면 4. 답은 16. 자, 5번.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정리했어야지. 우리 절대값까지 그린 다음에 함수를 유추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 상황이거나 밖에 없네. 근데 fx의 절대값 씌우고 2랑 만나는 게 실근의 개수 4개다. 이제 우리 이쯤 되면 좀 보이면 좋아.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 절대값 씌운 함수랑 2랑 교점이 4개가 되는 상황이면 정확히 어떤 상황일 때 말이 될까요? 여기가 x축이고 변곡점이고 이렇게 이쁘게 높낮이가 같아질 때 딱 4개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0, 2, 여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비율 0, 1, 2 뭐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거 근거가 없었잖아. 그지? 1, 2, 이게 간격이 1이라는 근거가 없었어요. K, 2K로 잡으셔야죠. K, 2K, 3K. 자, 그러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긴 애였냐면 이렇게 생긴 애였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우리가 알아낸 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다니까 그냥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푸는 사람 마음이거든. 얘로 세울래? 얘로 세울래? 얘로 세울래? 얘? 1번. 그럼 fx는 0이랑 3k를 근으로 갔는데 0에서 2개 가져요. 최고차항 1이에요. 그럼 이제 뭐 쓸 수 있냐? k를 구하려면 2k 넣었을 때 마이다. 2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다.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2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2. 마사 안녕. k는 1. 그래서 k가 1이니까 식 세웠고 3 집어넣으면 끝. 몇이야? 2. 되셨죠?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수능 특강 1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얘기는 다 한 건데 센스 있게 잘 써먹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상황이 있냐. 이 3차 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최고차항 양수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1번이라 잡아볼게요. 근데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 두 점의 한가운데에 변곡점이 있고 얘네들이 대칭인 상태일 거야 인 거잖아. 그럼 뭘 구하면 돼? 변곡점을 구하시면 돼요. 변곡점 어떻게 구해요? 쟤를 미분하시면 얘죠. 내가 아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줬었냐면 대칭인 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y 값이 같으니까 그 지점에서가 같을 거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이걸 정리하면 그냥 요 도함수의 대칭축이 변곡점의 x 좌표예요. 그럼 도함수의 대칭축은 1이잖아. 그럼 변곡점의 x 좌표는 1이겠지. 미적분인 사람은 두 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으셔도 되고. 자, 그럼 여기가 1인데 하나가 3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점 B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마사. 그러면은 미분한 게 얘였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 나오겠네. 3, 6, 9, 10. 그럼 y는 10x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사 나오려면은 6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y절표는 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비슷하고 우리가 비율관계 쓰는 건 연습 다 했었고,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 도함수와 원래함수 해석. 근데 요거는 우리 아까 예시는 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건 연습해줬고,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시간 조금 타이트하네. 하나, 둘, 셋. 네. 세 문제만 하면 돼요. 세 문제만. 오늘은 세 문제만. 절대값 미분 가능성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은 또 쉽잖아. 방정식 부등식은 그냥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야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fx의 도함수가 저렇게 생겼대요. 자, 문제는 뭐냐? a랑 b랑 c라는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나는 이거 먼저 볼 것 같아. a, b, c가 서로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a, b, c가 만약에 다 다르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다 같다면 교점이 하나인데 3중근이잖아. 그럼 얘가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원래 함수를 유추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뭐 해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 기억 한번 봅시다. A랑 B랑 C랑 같으면 얘네 fx는 실근을 갖나요?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의 x축을 유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x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니은 A랑 B랑은 같은데 C는 달라요? 그러면은 A랑 B랑은 같은데 C는 달라요. 근데 얘가 도함수고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근데 FA가 음수면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원래 그래프 그리면 감감증이잖아요. 그럼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고, F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FA인데 X축은 얘 위에 있다는 얘기네. 교점 몇 개? 2개. 얘는 참 디귿. ABC 대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FB가 음수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겠지. 근데 FB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X축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던 얘기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져도 대칭 이어도 두 개일 거고,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두 개일 거고, 이쪽으로 치우쳐져도 두 개겠지. 그래서 디귿은 참 보시면 되고요. 5번은 딱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이거? 3차 함수 도함수 그래프랑 2차 함수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hx는 fx 빼기 gx래요. f0은 g0이래요. 뭐 하고 싶어? 차함수 빼고 싶어요. 그래서 f0 빼기 g0은 h0이고 걔가 0이고, 그러면 나는 얘가 지금 무슨 함수냐면 도함수잖아.
이거 다 도함수 가지고 원래함수 그릴 것 같은데, 아니 차함수 그릴 것 같은데. fx gx가 hx니까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니까 f에서 g 뺄 거야. f에서 g 빼면 양수, f에서 g 빼면 음수, f에서 g 빼면 양수. 그럼 양수 음수 양수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주면은 증가감소 증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죠? 그 다음 여기가 몇이냐면 0이고 여기가 2예요. 0과 2 사이에서 hx는 얘가 지금 hx잖아. 감소하나요? 네. 2에서 극소? 네.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나요? 조건 뭐가 위에 더 있을걸? 아 여기 있지. 아까 요거 구했잖아. h 보고 h형이 0이잖아. 그럼 여기가 x축. 서로 다른 세실근? 아니요. 2개. 답은 그래서 기억해요. 이지합니다. 자 6번 이것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fx랑 접하는데 y랑 1에서 접한대. 두 개를 뺀 함수를 hx라고 할 거래. 야 그럼 저것도 내가 저 사함수 아까 그리는 거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렇지. 뭐 이렇게 지금 있는 거고. 그럼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1이고 차함수는 양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양수였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니까 이게 딱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어.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뭘 구하래? 극 대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식 세워야겠네. hx는 x축과 2에서 2번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2번 만나요. 최고차항 몇이에요? 1이에요. 얘가 hx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걔가 극대값. 끝!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81? 마이너스 어디서 나왔죠? 아 제곱이니까 없애야 되는구나. 16분의 81. 자 일단 여기까지 풀어봅시다. 아니요 뭘 박수야 빨리 풀어.